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모 씨와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와의 오랜 교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속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무속인 프레임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2015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 주관 전시회에 VIP 개막 행사에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 씨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잘 아는 사이였음이 확인이 됐다.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충주 일광사 주지해우 스님의 모습도 확인이 됐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붙어서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 이번에 확인된 사진과 영상은 김 씨가 주관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에 3차례 정도 참석해서 축원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해우 스님의 발언을 증명함과 동시에 해우 스님, 김건희, 건진법사 세 사람의 오랜 인연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을 맡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후보는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김 씨를 감추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또 당시 행사는 VIP 대상 개막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정치인과 마크 리포터 주한 미 대사도 참석을 했으며 김 씨 역시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의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윤석열 후보 부부와 주술인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을 했고 심지어 웬만한 무당 내가 봐준다며 기자의 관상과 손금까지 봐줬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가 주술비선 선대위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듯 김건희 씨와 무속인들 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과 또 김 씨 본인 입으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짓 무속인 프레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의원이 거짓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냐? 사실무근이다. 2015년도 3월 마크 로스코 전은 수십만 명이 관람한 초대형 전시 행사였고 경제계와 문화계, 종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박영선 전 장관, 우윤근 전 의원 등 지금 여권 인사들도 참석을 했다.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무속인과의 오랜 친분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과거 2009년도 11월경에 유경수 여사 탄신제에 박근혜와 함께 참석을 했고 당시 그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재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 왕자에 대해서 반복하여 한 말입니다. 김건희 씨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조선일보 칼럼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건진법사 작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누구인가요? 동네라고 하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말하는 것인가요? 할머니라고 하면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요? 설마 건진법사를 동네 할머니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동네 할머니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손바닥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왕자를 새기고 TV토론을 나갔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제기가 되자 동네 할머니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적어주는 바람에 지우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 할머니는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할머니를 그 어느 누구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편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당시 여야의 의원들은 활동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검의 방문까지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1월경에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법원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다못해 당시 검찰의 공판 담당 검사 역시도 재판에서 사실은 검찰 특수의 활동비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소수의 담당자만이 아는 보안사항이라서 본인도 자료를 본 적이 없다라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 검찰이 그동안 사용해온 특활비가 공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진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바로 현직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오수 총장이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용했던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목은 김오수 총장의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김오수 총장의 결정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조사 지시를 내렸던 추미애 장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오수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면 윤석열 감싸기 맞다. 김오수 검찰이 불복, 항소한다면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직도 검찰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명백한 정치검찰 윤석열의 비호인 것이다.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 역시도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